해가 막 창백한 손가락을 뻗어 평화동의 졸린 거리를 어루만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평화동은 모두가 서로를 아는 듯했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작은 남쪽 마을이었다. 차들이 마을 유일의 우리 마트 주차장을 드문드문 드나드는 동안 갈라진 포장도로 위에는 차가운 안개가 감돌았다. 공기는 이슬과 아스팔트 냄새, 그리고 길 건너 새벽 빵집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계피빵 향기로 가득했다. 마트 입구 가장자리, 타일 바닥과 얼룩진 콘크리트가 만나는 곳에는 너무나 미동도 없고 야위어서 그림자 속에 거의 녹아들 것 같은 한 인물이 앉아 있었다. 그가 뼈만 남은 몸무게를 조금씩 옮길 때마다 낡은 휠체어가 희미하게 삐걱거렸고, 다리 위에 놓인 해진 담요는 그의 앙상한 골격을 거의 가리지 못했다. 그는 시간과 고난에 의해 속이 파헤쳐진 피부에 쌓인 해골과 같았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지만 아무도 굳이 물어보려 하지 않았다. 이로우는 매일 아침 새벽 빵집 일이 시작되기 전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빵집에서 팔다 남은 빵이나 가끔은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건네곤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깡마른 그가 조금이라도 굶주림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민주는 늘 말없이 음식을 받았고, 이로우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 작은 의식은 이로운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안과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기묘한 관계를 수군거렸다. 저 아가씨는 대체 왜 저런 인간한테 정성을 쏟는담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누군가는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값싼 동정심이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이로우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사라졌다.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낡은 휠체어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로우는 며칠 동안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경찰서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신원 미상의 노숙자 한 명의 실종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이로운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민준이 사라진 지 엿새째 되던 날, 이로운은 자신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두툼한 크림색 봉투를 발견했다. 우표도 발신인 주소도 없는 봉투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고급스러운 질감의 카드 한 장이 나왔다. 간결하고 우아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로운 양께 오늘 오후 4시 서울 더 크라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랜 버스로부터. 이로운은 몇 번이고 카드를 다시 읽었다. 서울 더 크라운 호텔. 그녀가 평생 가볼 일 없을 것 같은 화려한 장소였다. 오랜 버치라니. 그녀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던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혹시 민준 씨일까 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고급 호텔과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이로우는 생애 처음으로 평화동을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더 크라운 호텔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눈부신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로비 한가운데로 다가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말끔하게 재단된 최고급 정장을 입고 윤기 나는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얼굴은 건강한 혈색을 띠고 있었다. 앙상했던 과거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강민준이었다. 로운 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예전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이로운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마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민준은 그녀를 호텔 안쪽의 조용한 스위트룸으로 안내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한때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였던 넥스트 솔루션의 창업자이자 CEO였다는 사실, 믿었던 동료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과거,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연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섰던 거울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개인적인 실험에 대해서 저는 이름도, 집도, 정체성도 모두 버렸습니다. 부와 명예가 사라졌을 때 과연 누가 제 곁에 남아줄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과연 존재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어려 있었다. 수많은 도시를 떠돌았지만 제가 본 것은 대부분 위선과 냉담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평화동에서 로운 양을 만났죠. 그는 이로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로운 양은 제가 만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으로 매일 저에게 온기를 나눠주셨죠. 당신은 제 실험의 유일한 통과자입니다. 이로운은 그의 이야기에 압도당했다. 그녀가 매일 음식을 건네던 그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대기업의 총수였다니.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로운 양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로운의 온기라는 이름과 함께 하트 모양을 감싸는 따뜻한 손길이 그려진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안에는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 사업 계획서, 인테리어 디자인 시안 등이 들어있었다. 평화동과 멀지 않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아늑한 빵집과 카페,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커뮤니티 키친으로, 2층은 소규모 강연이나 모임을 위한 공간과 이로운의 사무실로 꾸며질 예정이었다.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로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닙니다. 로운 양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민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제가 잊고 지냈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더 넓은 세상에 펼쳐주십시오. 로운의 온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당신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주세요. 이로운은 서류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넸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절망적인 실험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물론 모든 지원은 제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운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로운 양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이 공간을 채우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섰던 이유, 저를 배신했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이 로운 양에게도 영향을 미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불길한 예감처럼 이로운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감동과 책임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로운의 옹기라는 이름이 새겨진 서류를 가슴에 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고, 세상에 대한 작은 희망의 증거였다. 이로운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공간을 통해 자신이 받았던 것 이상의 따뜻함을 세상에 돌려줄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민준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인간의 온기를 지켜낼 것이라고.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책임감이 내려앉고 있었다. 평화동의 작은 빵집 아가씨였던 이로운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마법처럼 흘렀다. 강민준이 선물한 2층짜리 건물은 로운의 온기라는 이름에 걸맞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로운은 그 모든 과정을 민준의 보이지 않는 지원 속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궈냈다. 낡은 건물을 수리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주방 설비를 갖추고 함께 일할 직원들을 뽑는 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동 우리 마트 앞에서 매일같이 빵을 건네던 그 시절의 순수한 열정과 민준이 그녀에게 보여준 믿음에 대한 보답의 의지가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로운의 온기 1층은 아침 일찍부터 구수한 빵 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찼다. 이로운은 새벽 빵집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구워냈고,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일주일에 2번 운영되는 커뮤니티 키친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진정한 온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2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이로운은 이제 어엿한 사업체의 대표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빵을 포장하고 커뮤니티 키친의 배식 봉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그녀에게 대표라는 직함은 권위가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의미했다. 강민주는 약속대로 모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로운의 온기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히 이로운의 의사를 존중했다. 그는 가끔씩 평범한 손님처럼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로운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로운의 순수한 선의가 만들어내는 활기찬 에너지가 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했다. 로운의 온기는 금세 입소문을 탔다. 단순히 맛있는 빵과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조건 없는 친절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고 SNS에는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졌다. 이로운은 이런 관심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감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로운의 온기, 주변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중년 남자가 며칠 연속으로 카페에 나타나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직원들에게 로운의 온기의 자금 출처나 이로운과 숨겨진 후원자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게 묻기도 했다.
이로운은 그저 호기심 많은 손님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이 어딘가 꺼림칙했다. 며칠 뒤에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로운의 온기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직원들의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내용부터 심지어 이로운의 개인적인 배경을 들먹이며 그녀가 불순한 의도로 자선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있었다. 대부분은 근거 없는 낭설이었지만 그런 글들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로운의 온기 이미지에 조금씩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이로운은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은 적이 없었고 로운의 온기는 오직 선한 의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강민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로운 양, 그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세상에는 이유 없이 남을 흠집내려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오해도 풀릴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과거 그를 배신했던 자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들은 이로운과 로운의 온기를 자신의 새로운 약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이로운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자신의 오랜 경호팀장에게 연락하여 로운의 온기,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고 악성 루머의 출처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징조는 계속되었다. 어느 날 새벽, 로운의 온기 출입문 유리에 누군가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섬뜩한 경고 문구를 휘갈겨 놓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가짜 선행은 곧 끝장날 것이다. 문구 옆에는 마치 비웃는 듯한 기괴한 스마일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다행히 이른 시간에 출근한 이로운이 발견하여 직원들이 보기 전에 급하게 지울 수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공포와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음해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공격이었다. 이로운은 그제야 강민준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들이 로운 양에게도 영향을 미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자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추악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이로운은 평소보다 일찍 로운의 온기에 문을 닫았다. 텅 빈 카페에 홀로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다. 그녀가 꿈꿔왔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 놓여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그리고 강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평화동의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그녀의 선행은 이제 거대한 음모와 맞닥뜨리며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휘갈겨진 섬뜩한 경고 문구는 이로운의 마음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놓았다. 그녀는 애써 직원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가짜 선행은 곧 끝장날 것이다. 그 문구는 마치 저주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평화롭고 따뜻하기만 했던 로운의 온기에 처음으로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이 로운의 온기를 찾아왔다. 그는 깨끗하게 지워졌지만 희미한 흔적이 남은 유리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잔잔했지만 눈빛에는 전에 없던 냉랭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로운 양,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이로운에게 건넨 위로의 말은 오히려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강한 확신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님을 암시하는 듯했다. 민준 씨, 혹시 짐작 가는 곳이 있나요? 누가 왜 이런 짓을... 이로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와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로운에게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가 과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다고 했지만 저의 성공을 시기하고 저를 끌어내리려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혹은 제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이로운은 막연하게나마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의 입을 통해 과거의 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의 작은 선행이 이제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민준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로운의 온기를 향한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갑작스러운 위생 점검과 소방 안전 점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소한 규정 위반까지 트집을 잡으며 영업에 차질을 빚게 했다. 다행히 이로운이 평소 철저하게 관리해온 덕분에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손님들의 발길도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운의 온기에 신선한 유기농 밀가루를 독점 공급하던 지방의 작은 농장에서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어떤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농장주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로운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고 그 사이 빵의 품질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의 공격도 더욱 거세졌다. 로운의 온기에서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 후기, 이로운이 자선 사업을 빙자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 심지어 그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왜곡하여 만들어낸 이야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로운은 매일 밤낮으로 해명 글을 올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직원들과 손님들의 불안한 시선이었다. 한때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가득했던 어느 날 저녁, 텅 빈 로운의 온기에 홀로 남아 복잡한 상념에 잠겨있던 이로운은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이로운은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민준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한 가닥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 모든 게 정말 저 때문인가요, 제가 로운의 온기를 포기하면 이 모든 공격이 멈출까요?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다는 듯 그의 침묵은 무겁고도 슬펐다. 로운 양,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로운 양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군요. 민준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현재 로운의 온기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실체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넥스트 솔루션을 이끌던 시절, 가장 믿었던 동업자이자 친형제처럼 여겼던 윤태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윤태수는 민준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했고 회사의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주가 조작, 기술 유출 시도, 악의적인 여론 형성 등 그들의 공격은 집요하고 잔혹했다. 민준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후에도 윤태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여전히 민준의 재기를 경계하며 그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제가 로운의 온기를 통해 재기를 노리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로운 양의 순수한 선행마저도 그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또 다른 위협으로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들은 로운 양을 공격함으로써 저에게 고통을 주고 제가 다시 한번 절망 속에 빠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로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로운의 온기는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기회였지만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족쇄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끝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로운 양, 민준이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로운 양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로운 양을 이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로운 양이 원하신다면 당장 로운의 온기 문을 닫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로운 양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민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로운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이로운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불씨를 지폈다. 그녀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것은 윤태수와 같은 악의에 굴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강민준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리고 그녀 자신이 굳게 믿었던 선의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로운의 온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고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그녀의 꿈이었다. 이로운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결의가 서리고 있었다. 아니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로운의 온기는 제 전부예요. 이곳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었는지 민준 씨도 아시잖아요.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곳이라고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물론 무서워요.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그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민준 씨가 제게 보여주신 믿음, 그리고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위해서라도 저는 싸울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놀란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로운의 연약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에 새삼 감탄했다. 그녀의 순수한 선의는 수동적인 연민이 아니라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랑의 형태였던 것이다. 로운 양, 정말 괜찮겠습니까? 네, 이로운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 저 혼자서는 힘들겠죠. 하지만 민준 씨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로운에게서 과거 자신이 잃어버렸던 용기와 희망을 다시 한번 발견한 듯했다. 물론입니다.
로운 양,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당신과 로운의 온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만 하지 않을 겁니다. 방역할 시간입니다. 그날 밤 이로운과 강민주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 사람은 순수한 선의와 용기로, 다른 한 사람은 과거의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채 그들의 불안정한 동맹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력한 연대로 발전하고 있었다. 위협은 더욱 구체화되었고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뜨거운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로운의 온기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인간의 선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민준과 이로운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의한 다음 날, 로운의 온기 2층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앞둔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태수, 그 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 넥스트 솔루션을 이끌던 시절의 냉철함과 예리함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한 불량배들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은 기업형 악당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로우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복잡한 세계의 단면을 마주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려 했다. 우선 윤태수가 현재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에 몇 가지 단어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정보전, 여론전, 법률전. 그들은 이미 우리를 상대로 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아니, 그들보다 한 수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그날부터 강민주는 잠자고 있던 자신의 과거 네트워크를 깨우기 시작했다. 한때 그가 가장 신뢰했던 비서실장 출신의 최민호는 현재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연락을 받자마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민준이 넥스트 솔루션에서 쫓겨날 당시 윤태수의 비리와 만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최민호는 과거 민준과 함께 일했던 충직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팀을 꾸려 윤태수의 현재 사업체인 천마산업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 넥스트 솔루션 시절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렸던 박지훈도 민준의 부름에 응했다. 그는 윤태수에게 환멸을 느끼고 업계를 떠나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부탁과 로운의 온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임무는 로운의 온기를 향한 온라인 공격의 배후를 추적하고 윤태수 측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강민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이로운은 로운의 온기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이로운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하여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이로운은 가장 먼저 악의적인 온라인 루머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로운의 온기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위생 점검 결과와 회계 자료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로운의 온기를 아끼는 단골 손님들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긍정적인 후기를 올리고 악성 댓글에 맞서 싸우며 이로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따뜻한 연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공급이 끊긴 유기농 밀가루 문제도 의외의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로운이 평화동 새벽 빵집에서 일할 당시 알고 지냈던 한 젊은 농부가 그녀의 소식을 듣고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소량이지만 최고 품질의 우리밀을 재배하고 있었고 기꺼이 로운의 온기에 밀가루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은 더욱 깊은 풍미와 정성을 담고 있었다. 이로운은 매일같이 로운의 온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단순히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온기를 전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로운의 온기는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로운은 며칠 전부터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한 남자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로운은 직감적으로 그가 윤태수 쪽에서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혹시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남자는 당황한 듯 카메라를 숨기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빵이 맛있어 보여서요.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오늘 새로 나온 단팥빵도 아주 맛있답니다. 이로운은 경계심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대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로운은 그에게 따뜻한 차와 단팥빵을 대접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놀랍게도 남자는 이로운의 진심 어린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실 프리랜서 기자이며 천마산업으로부터 로운의 온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곳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분위기와 이로운의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 기자는 결국 로운의 온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 대신 작은 가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이로운의 선행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다른 매체에 기고했다. 그 기사는 예상외의 큰 반향을 일으켰고 로운의 온기를 향한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이로운과 강민준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었다. 강민준의 치밀한 전략과 이로운의 진심 어린 선행은 보이지 않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방역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윤태수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숨겨진 조력자들과 따뜻한 연대의 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프리랜서 기자의 예상치 못한 배신과 그로 인해 로운의 온기에 쏟아진 대중의 따뜻한 관심은 윤태수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한낱 동네 빵집 주인 계집과 몰락한 과거의 망령 따위에게 흔들렸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의 서늘한 사무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 이상 장난은 끝이다. 윤태수는 자신의 충실한 오른팔이자 천마산업의 법무팀장인 고상철 변호사에게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계집의 빵집이든 강민준의 숨겨진 자금이든 모조리 짓밟아 버려. 그들이 감히 나 윤태수에게 대항하려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 윤태수의 역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로운의 온기는 천마산업으로부터
상표권 및 레시피 도용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천마산업 측은 자신들이 과거에 추진했던 외식사업 브랜드의 로고와 로운의 온기, 로고의 유사성, 그리고 몇몇 대표 빵들의 레시피가 자사의 기밀 자료를 도용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모든 것은 윤태수가 만들어낸 거짓 증거와 조작된 서류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거대 기업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로운의 온기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함께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로운에게 우리밀을 공급하던 젊은 농부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함께 그의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농장 주변 토지를 천마산업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개발 부지로 매입하려 한다는 소문과 함께 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이로운에게 더 이상 밀가루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로운이 온기 내부에서도 문제가 터져 나왔다. 가장 믿었던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직 의사를 밝혔고 며칠 뒤에는 주방의 핵심 설비인 대형 오븐이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켜 며칠 동안 빵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운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다. 강민준과 그의 숨겨진 조력자들은 윤태수의 공세에 맞서 밤낮 없이 움직였다. 최민호는 천마산업 내부의 비리 장부와 윤태수의 약점을 캐기 위해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했고 박지훈은 천마산업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여론 조작의 증거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박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민준의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다. 윤태수가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로운의 온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박지훈의 보고는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이 증거만 있다면 윤태수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었다. 민주는 즉시 최민호에게 연락하여 박지훈이 확보한 파일을 전달받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윤태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한 인물이었다. 그 역시 강민준의 방역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미 또 다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훈이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증거 파일은 사실 윤태수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다. 그 파일 안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와 함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상대방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모든 정보를 빼내고 파괴하는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박지훈이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컴퓨터는 순식간에 먹통이 되었고 그동안 그가 수집했던 모든 자료와 로운의 온기를 돕기 위해 개발 중이던 보안 프로그램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심지어 그의 신상 정보와 위치까지 천마산업 측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함정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박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강민준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태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읽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 수 앞서 있었고 이제는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마저 위험에 빠뜨렸다. 이로운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로운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줄어든 손님들 앞에서 더욱 밝게 웃으려 노력했고 남은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새로운 빵 레시피를 개발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서 현재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로운의 온기를 지키기 위한 작은 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었다. 하지만 윤태수의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방역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강력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송과 공급처 압박, 내부 교란에 이어 이제는 이로운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민준은 박지훈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한편 최민호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다. 윤태수의 함정에 빠져 한쪽 팔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로운의 순수한 용기와 로운의 온기가 품고 있는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림자의 역습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고 이제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듯 위태로워 보였다. 박지훈 프로그래머가 윤태수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은 강민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를 잃은 것과 다름없었다. 윤태수는 그들의 수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그의 검은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박지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최민호와 함께 밤새 새로운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작은 벌레처럼 무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절망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졌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이로운이었다. 그녀는 강민준과 그의 팀이 겪고 있는 좌절을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로운의 온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꿈이자 희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이로운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로운의 온기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샘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로운의 온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곳이니까요.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로운의 용기 있는 모습에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장님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로운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는 거대한 자본이나 권력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진심과 연대의 힘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전략이나 비밀 작전은 아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따뜻한 방식의 방역이었다. 먼저 로운의 온기를 아끼는 지역 주민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현재 겪고 있는 부당한 압박에 대해 솔직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작은 옹이 나눔 축제를 열어 가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며칠 후 로운의 온기 앞마당에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축제가 열렸다. 이로운과 직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빵과 음료를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로운의 온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특히 이전에 로운의 온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썼던 그 프리랜서 기자는 이로운의 초대를 받고 축제 현장을 찾아와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 기자는 이로운의 용기와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번에는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작은 빵집의 아름다운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더욱 심층적인 후속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천마산업이 로운에 옮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소상공인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윤태수는 이로운의 이런 움직임을 처음에는 코웃음치며 무시했다. 계집아이의 하찮은 발버둥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 하찮은 발버둥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역 사회의 작은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외침이 되었고, 천마산업의 부도덕한 경영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로운의 방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 갑작스러운 위생 점검,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글, 협박성 페인트 낙서, 공급처 압박 등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거 자료들을 모아왔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제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숨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강민주는 이로운의 이런 용감한 행보를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어쩌면 더욱 강력한 힘이 그녀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심과 연대에서 비롯된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호가 다급하게 강민준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믿기지 않겠지만 천마산업 내부에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민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로운의 옹기를 지지하는 한 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윤태수의 불법 비자금 내역과 로비 장부가 담긴 파일을 빼내서 우리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이로운 사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명받았다고 하더군요. USB 안에는 윤태수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며 부를 축적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박지훈이 놓쳤던, 아니 윤태수가 파놓은 함정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듯했다. 이로운의 순수한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강력한 방역을 성공시킨 것이었다. 이제 정말로 방역할 시간입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다. 이로운이 지펴 올린 이 작은 불씨를 거대한 정의의 불길로 만들어 윤태수의 검은 제국을 불태워버릴 작정이었다. 싸움의 국면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익명의 내부 제보자가 전달한 USB에는 윤태수와 천마산업의 검은 심장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치명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과 최민호, 그리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더욱 도끼를 품고 돌아온 박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USB 안의 자료들을 분석했다. 방대한 양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 정관계 로비 장부, 경쟁사 불법 사찰 기록, 그리고 로운의 옹기를 포함한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자행된 악의적인 공격 지시 내용까지. 그야말로 범죄의 백과사전과 같았다. 이 정도면 윤태수를 단번에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최민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윤태수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데 능한 자였다.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그에게 방역의 빌미를 줄 수도 있었다. 단순히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대중의 분노를 일으켜야 합니다.
윤태수가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도록 그의 가면을 만천에 벗겨내야 합니다. 그의 전략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가장 먼저 이로운과 로운의 온기의 사연을 심층 취재했던 프리랜서 기자에게 USB 자료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로운의 온기를 향한 천마산업의 부당한 공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작은 가게의 용기 있는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대중은 거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분노했고 이로운과 로운의 온기를 향한 응원과 지지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로운 유용희를 지켜주세요. 천마산업 불매운동과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뜨겁게 다궜다. 이어서 강민주는 국내 유수의 언론사 몇 군데에 윤태수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흘렸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언론들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천마산업과 윤태수 회장의 비리 의혹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확산되었다. 궁지에 몰린 윤태수는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다. 천마산업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재계 인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검찰과 금융감독원도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천마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윤태수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가 그토록 비웃었던 정의라는 이름의 불길이 그의 발밑까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로운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대한 싸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로운의 온기의 문을 열고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존경과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로운의 온기는 더 이상 단순한 빵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용기의 상징이자 따뜻한 연대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윤태수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최측근들을 동원해 남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시도하는 한편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강민준과 이로운에게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번뜩였다. 강민준은 윤태수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최민호와 박지훈을 통해 윤태수의 자금 흐름과 통신 내역을 감시하고 있었고 이로운과 로운의 온기, 주변의 경호도 한층 강화했다. 이제 곧 끝이 보입니다. 로운 양, 민준이 이로운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윤태수의 마지막 발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의의 불길이 그의 제국을 삼키기 직전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이로운과 강민준은 이제 그 마지막 광풍을 정면으로 맞서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될지도 몰랐다. 윤태수는 사면촉에 몰렸다. 검찰의 수사망은 빠르게 그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고 한때 그의 발밑에 납작 엎드렸던 세상은
이제 싸늘한 눈초리로 그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이 모든 상황을 강민준과 그가 아끼는 계집의 농간으로 치부했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강민준, 그리고 그 계집,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았더냐. 너희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주마. 그는 남은 비자금과 충성스러운 부하 몇몇을 동원해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로운과 로운의 온기를 직접 파괴하고 가능하다면 강민준까지 함께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와 같았다. 강민준과 최민호, 박지훈은 윤태수의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윤태수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이로운과 로운의 온기에 대한 경고는 한층 강화되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였다. 며칠 후 늦은 밤이었다. 로운의 온기에 영업이 끝나고 이로운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가게 뒷문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소리였지만 최근에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거친 욕설과 함께 뒷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괴한 두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다. 이로운이 누구냐? 이로운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방 안쪽의 비상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괴한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들려는 순간 가게 앞쪽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남자들이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준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팀이었다. 꼼짝 마라. 모두 손들어. 경호팀의 외침과 함께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가게 밖,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더 많은 괴한들과 경호팀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태수는 이로운을 납치하거나 해치기 위해 상당수의 인원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로운은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때 가게 안으로 또 다른 인물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윤태수였다. 그의 한쪽 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민준, 내 놈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 그리고 너, 이 계집 때문에 윤태수는 이로운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내년만 없었어도 그만둬. 윤태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가게 입구에서 울려 퍼졌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최민호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의 손에도 권총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증오가 뒤섞인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네가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 윤태수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잘 왔다. 강민준, 내 놈과 이 계집을 함께 저승으로 보내주마. 윤태수는 방가쇠를 당기려 했다. 그 순간 이로운은 자신도 모르게 윤태수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윤태수의 총을 든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다.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이로운의 행동에 윤태수는 당황했고 총알은 천장을 향해 발사되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민준과 최민호가 윤태수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윤태수는 결국 제압당했고 그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어. 윤 회장. 최민호가 윤태수의 팔을 꺾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분노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곧이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골목 안으로 진입했다. 윤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난 것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이로우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어떤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로운 양,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로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길고 긴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윤태수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검은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권력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로운의 온기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서 작은 선행이 거대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강민주는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와 지혜를 얻었다. 어둠 속에서의 길고 치열했던 결전은 끝났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폐허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피어날 온기의 씨앗처럼 윤태수와 그의 검은 제국이 몰락한 후 대한민국 사회는 한동안 떠들썩했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권력의 실체가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천마산업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윤태수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 경랑의 중심에 있었던 로운의 온기는 이전보다 더욱 밝고 따뜻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이 작은 공간은 이제 단순한 빵집이나 카페가 아니었다. 그곳은 부당한 권력에 맞선 용기의 상징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연대의 증거가 되었다. 이로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빵을 구웠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고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강민주는 마침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거나 세상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로운이라는 존재를 통해 그리고 로운의 온기를 통해 그는 인간의 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다. 그는 다시 넥스트 솔루션과 같은 거대 기업을 이끌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공헌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옹기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로운의 온기와 같이 풀뿌리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진실된 선행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로운에게 재단의 명예 이사직을 제안했고 이로운은 기꺼이 수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 사업을 펼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최민호와 박지훈도 강민준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했다. 최민호는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박지훈은 자신의 뛰어난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단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단의 활동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한때 각자의 상처와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이로우는 로운의 온기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커뮤니티 키친은 확대 운영되어 더 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고
2층 공간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교실 등이 열렸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가게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로운의 온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더 큰 희망의 불꽃으로 번져나가기를 꿈꿨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로운의 온기가 문을 연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가게는 아침부터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로운과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다과를 손님들과 나누며 기쁨을 함께했다. 가게 한쪽 벽에는 그동안 로운의 온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웃는 얼굴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쪽지들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강민준이 처음 이로운에게 건넸던 그 쪽지의 메시지는 이제 로운의 온기를 상징하는 슬로건이 되어 있었다. 강민준도 평범한 손님처럼 축제에 참여하여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뇌나 실험자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만이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다. 이로운이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민준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로운 양,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로운 양 덕분에 제가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 좋은 오후, 로운의 온기 앞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한 인사를 건네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한때 절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한 남자의 실험은 한 평범한 여인의 순수한 선행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모든 축제가 끝나고 이로운은 홀로 2층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거리에는 어둠이 내렸지만 로운의 온기 간판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냅킨 한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6글자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로운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이제 그녀를 흔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온기가 가득했고 그 온기를 세상과 나누는 한 그녀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 평화동의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따뜻한 온기를 퍼뜨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분명 또 다른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할 것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지라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온기들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이라고 이로운은 굳게 믿고 있었다. 윤태수의 검은 제국이 무너지고 세상이 정의의 승리에 잠시 환호하는 동안에도 로운의 온기의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따뜻하게 주변을 밝혔다. 이로운은 그곳을 단순한 성공의 상징이 아닌 진정한 인간애와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갔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로운의 온기는 단순한 빵집을 넘어 지역 사회의 사랑방이자 작은 희망의 등대로 자리매김했다. 시간이 흘러 윤태수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갈 무렵 강민준은 자신이 설립한 온기재단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제2, 제3의 로운의 온기를 전국 각지에, 나아가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로운에게서 보았던 순수한 선의와 공동체 정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로운은 온기재단의 명예이사로서,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모델 케이스의 운영자로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온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화동의 작은 빵집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 기적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로운의 온기가 문을 연 지 3년째 되던 해봄. 온기재단은 첫 번째 온기 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로운의 온기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비슷한 공간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였다. 강민주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개회사를 맡았고, 이로운은 기조 강연자로 단상에 섰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로운은 처음에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나가기 시작하자 장내는 곧 숙연해졌다. 그녀는 평화동 시절 차가운 길 위에서 만났던 한 사람에게 건넸던 작은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로운의 온기를 통해 경험했던 수많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울림이 있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누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지친 사람에게 잠시 쉬어갈 공간을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온기는 전염되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강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로운의 온기와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민주는 그런 이로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인간의 선의를 믿지 못해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세상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로운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답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강민준과 이로운은 온기재단의 지원으로 새롭게 문을 연 지방의 작은 나눔빵집을 방문했다. 그곳은 로운의 온기를 모델로 삼았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려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빵집 주인은 젊은 시절 방황하다 이로운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청년이었고, 그는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며 자립을 돕고 있었다. 이로운은 그곳에서 자신이 평화동에서 했던 것처럼 따뜻한 빵과 함께 진심 어린 격려를 나누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준이 이로운에게 물었다. 로운 양,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지워진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로운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가 너무나 크기에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민준 씨와 또 우리 온기재단 식구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을 내는 수많은 온기 지킴이들이 함께 하잖아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강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로운의 온기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다. 이로운은 여전히 그곳의 안주인이자 정신적 지주였고, 강민주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그녀의 곁을 함께했다. 윤태수와 같은 어둠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위협하지 못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강력한 온기의 연대가 그 어떤 어둠보다 밝고 강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맑은 가을날 오후, 이로운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스티커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 모두 온기재단의 지원으로 새롭게 문을 연 온기 나눔 공간들이었다. 그녀는 스티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바라보며 그곳에서 피어날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들을 상상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냅킨이 담긴 작은 액자에 머물렀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은 그 6글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그녀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온기의 씨앗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끝없이 퍼져나가며 차가운 마음들을 녹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작은 빵 한 조각의 온기를 기억하는 한 여인의 따뜻한 미소가 함께하고 있었다.